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과 관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H-1B 비자 취득 한인들은 소폭 증가했지만 신규 H-1B 비자 취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초점이 고용주 단속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내비게이터 제공 업체와 계약을 돌연 취소하면서 오바마케어 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부자 증세를 통해 전철 시스템을 개선하는 페어픽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혈세,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혈세를 흥청망청 쓰면 비리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특정 단체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관리 감독 기능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국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센터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 센터 신축 사업은 엠트랙 지하 노선 문제로 인해 9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지 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 총 451억 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됐고 문체부는 착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교부했으며 특히 자체 성과 보고서에서 센터 건립의 목표 달성률을 100%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의원은 관리 감독이 어려운 해외 소재 정부 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 12월 문체부는 미술특별전 등 한국실 전시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100만 달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문화 홍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규 H-1B 비자를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회계년도 H-1B 취득 한인은 소폭 증가했는데요. 신규보다 비자 갱신 승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H-1B 발급 현황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16 회계년도 H-1B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3,620명으로 전 회계년도보다 4.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규 취득자는 전 회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1,85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나타난 한국 국적자의 H-1B 비자 취득 증가는 신규 신청자보다는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갱신 승인이 10.18%나 증가한 때문입니다. H-1B 신규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직전 회계년도인 2014에서 15 회계년도에 21.7%나 감소했고 2년 전에는 무려 22%나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에서 16 회계년도 H-1B 비자 취득자는 총 34만 5,262명으로 전 회계년도 대비 25.4% 증가했습니다. 신청자는 34만 8,669명에서 39만 8,717명으로 14.35% 늘었습니다. 한편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승인율은 약 83%에서 76%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갱신 신청 승인율은 약 79%에서 90%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초점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급습을 통한 고용주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IC의 토머스 호만 국장 대행은 최근 텍사스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신분임을 알고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직장 급습 이민 단속 작전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 잇따라 초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호만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영주 단속 작전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불체자를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고영주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고영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2016 회계년도 이민 당국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는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호만국장 대행은 지난 2일 한 행사에 참석해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이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IC는 지난 6개월간 전국에서 총 6만 6천여 명을 체포했으며 최근 2차 국경 수호자 작전을 통해서도 불체자 65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70% 이상이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태생 미국 거주 이민자 4명 중 3명은 합법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합법 이민자는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가장 최근의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 4,470만 명 가운데 3,380만 명이 합법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 이민자는 시민권자가 1,980만 명으로 영주권자 1,19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이외 외국 태생 미국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 210만 명이었으며 미국 전체 인구에서 외국 태생은 13.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1890년에 1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민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합법 이민자 수는 매년 100만 명 수준이며 대부분은 가족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유럽, 캐나다, 자메이카 출신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비율이 최소 2대1 또는 3대1 수준인 반면 멕시코 출신은 1대 2.5 정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합법 이민자들은 뉴욕, LA 등 특정 도시 지역에 집중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태생보다 노동 연령층에 속해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2018 오바마 케어 신규 등록과 갱신이 오는 11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등록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내비게이터 제공업체 2곳과의 계약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오바마 케어 등록과 갱신을 도와주는 업체들로 전체 가입자는 920만 명, 현재까지 14,500명의 오바마 케어 등록과 갱신을 도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마켓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젊은 층과 비교적 건강한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런 계약 취소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페이지에 사실상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신규 오바마 케어 등록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린다 블룸버그 어반 인스티튜트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케어 등록을 돕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을 중단하면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의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5년째를 맞는 오바마 케어 등록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바마 케어 신규 등록과 갱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반도 위협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전국의 성인 남녀 2,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2%는 한국전 발발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로 2015년 조사에서는 4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방어를 지지한 응답자는 70%가 공화당 지지자, 59%가 민주당 지지자,
지지자였으며 무당파는 61%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5%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해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는 76%가 찬성했고 특히 68%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 제재에 비해 북한 핵시설 공습이나 미군 투입 등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54%,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비호감은 91%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에 책임 공방만 불거질 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부자 증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도 현실화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전철과 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페어픽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페어픽스는 일명 백만장자 세금으로 납세자의 약 1%, 3만 2천 명의 소득세율을 현행 3.87%에서 4.41%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소득 50만 달러, 부부 합산 100만 달러 이상이 해당되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내년 7억 달러, 2022년까지 연간 약 8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전철과 버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당장 시급한 보수 비용 마련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이번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세수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는 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방 빈곤선 미만의 저소득층 80만 명이 대중교통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소년들의 미숙운전과 조심성 없는 운전이 도로에서 위협이 되고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됩니다.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뉴저지주 의회는 10대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법에 의하면 16세 이상 청소년이 운전면허 취득을 하려면 필기시험 합격 후 성인 동승하에 도로주행 연습 최소 6개월을 해야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은 이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시간도 50시간으로 명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주행 연습 기간만 명시돼 있지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 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야간 시간대 10시간을 포함한 최소 50시간 이상 주행 연습을 하도록 명시됐습니다. 또 하나의 법안은 미성년자 주행 연습을 감독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경우 90분 분량의 도로 주행법 교육을 자녀와 함께 이수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운전교육 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전을 금지시키면서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국립 무료 콘서트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레크레이션 공원국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국립공원인 퍼싱 스퀘어에서 열리는 무료 여름 콘서트에서 관람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셀카봉, DSLR, 아이패드 등을 이용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기자협회와 미 시민자유연맹 등 5개 단체들은 헌법 수정 제1조 언론, 종교, 집회 자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공공장소인 펄싱 스퀘어에서 촬영을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단체 측은 시 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할 경우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구나 비치시는 공공장소에서 비상업 목적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촬영에 대해 시의 허가를 받고 촬영비를 내도록 조치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LA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비싼 비용과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의 콘도 입주자 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쓰레기 수거 프로젝트인 리시클라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 수거 비용이 80%나 증가했지만 쓰레기 수거가 5주 동안 밀리는 등 프로젝트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LA시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 신고는 하루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LA시는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업무 혼란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시클라는 LA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나 상업 건물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엄격히 적용해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의 90%를 매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가밀리언을 처음으로 구입해봤다는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조희선 씨가 메가밀리언 2등에 당첨됐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 대한 꿈을 꾼 뒤에 메가밀리언 복권 $10 퀵픽 티켓을 구입했는데 2등에 당첨됐다며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행운의 주인공 조 씨는 당첨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세금 등을 제한 $62만 3,040를 일시불로 수령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스캇 허 변호사는 지난 4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 청원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 후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펠파 교육위원회 출마한 우윤구 후보 변호인 측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후보는 이를 반박하는 회신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자전거 우선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의 75마일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구역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퀸즈, 잭슨 하이츠, 코로나, 글렌데일, 브루클린은 부시윅, 베드포드, 이스트 뉴욕, 브라운스빌, 플랫부시, 보로팍 등 총 10군데입니다. 이 지역들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미비한 지역입니다. 7일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은 엘리나 킴, 이채림, 제니 윤, 저스틴 킴 등 8명의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강원대학교 법대생 김지은 씨를 포함해 2명을 추가로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 $3,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재단 측은 상당수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데 놀랐다며 중국인 장학생도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으며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